그 문제 이전에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군사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넘겨오지 않겠다. 오히려 군사법원에 이 사건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사령관급을 비롯한 반란 가담 세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에서 이제 그간의 수사를 거의 못했던 걸 다뤄야 되는 게 그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잖아요. 이거는 통째로 빠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반란. 네. 그게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예요. 그거는 사형만 있습니다. 사형만. 그다음에 5.18 광주 학살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었고 지금 그 내란 특검법에도 이 군사 반란죄를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은석 특검이 그 지금 군 검찰 그리고 이제 재판하고 있는 이제 군사 법원이 있잖아요. 서울중앙군사법원. 그 사건을 이제 내란 특검 법 규정에 의하면은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군사 법원은 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법원 재판장이 또 물었어요. 군 검찰한테 이거 이송을 해야 되려면은 이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첩 요청을 받았냐?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이 오면은 이첩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군형법에 따라서 그 군인들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더 신속하다. 저 군형법 조문이 그거는 군형법이니까 조금 일반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절차가 간소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쪽에서 해라 이거는 내란 특검을 만드는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엊그저께 난리가 났던 지난주에 김용현에 네. 대한 결국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조은석 내란 특검이 했잖아요. 네. 똑같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 군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 거라고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군 검찰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은석 특검은 그런 뭐 신속한 재판 뭐 여러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군 검찰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군 검찰은 여태까지 군사 반란죄 이런 거는 손도 안 댔고 북한과의 무슨 외환죄 이런 거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본래 안 하는 건데 조은석 내란 특검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실제로 안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정도의 보도로 봐야 됩니까? 이제 특검은 그 조은석 특검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사실상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은데 헌법 27조 2항을 보면 군인도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군사한 내란의 경우 혹은 헌정질서 파괴 등 헌법적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군범사법원보다 관할산 우선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런 헌법에 적용되고 적시되는 내용을 조은석 특검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지 그것 또한 저는 아니 궁금해요. 이제 그 내란 특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에 만든 신법이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현역 군인들도 다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왜 안 한다고 이렇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언론에 보도된 그분들 얘기가 특검 보도라고 상의를 했더니 일반 형사소송법은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 이런 것도 부인해버리면 그거는 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인들을 전부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 제도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게 논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증인 부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군형법 그리고 군사법원법은 그런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군 검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 그 제도처럼. 예. 그러니까 재판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게 신속한 재판,
할 수 있으니까 저쪽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표된 내용이. 그건 전혀 아니 그러면 자 그런 이제 재판이 편의성이 있는 것과 자 무관하게 지금 외환죄 같은 거 북한의 전쟁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수사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상원 또 전 사령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첩의 내용도 지금 뭐 외환과 관련된 혐의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사를 그러면은 군사 검찰이 군 검찰이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로 떼 와서 내란 특검에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조원석 내란 특검의 그 지금 보도된 그 논리만 있으니까 그 논리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그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 이것도 현역 군인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휘한 게 이제 민간인인 윤석열, 김용현이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내란 특검이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군대가 투입됐고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때 그거를 지휘한 게 현역 군인 사령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수사는 저쪽이 하고 민간인은 이쪽이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충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특검하고 특검보들이 이 법률 검토가 아직 충분하게 안 된 거 아닌가. 지금 저는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계속 우리가 의구심 갖는 게 왜 서울 고검의 청사를 사무실을 꾸렸냐. 그 논리는 네.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보안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 군사 기밀 관련된 걸 수사를 안 하겠다면서 무슨 보안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사실은 진행되지 않을 건데도 명분으로 쓰이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모순되니까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한테 브리핑을 좀 상세하게 좀 하셔라. 브리핑을 안 해요, 지금. 맞습니다. 내란 특검법 13조에는 대국민 보고 의무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세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언론에서도 또 자세히 들어보고 수긍도 되고 할 텐데 브리핑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오늘도 군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하든 간에 중간에 기자들이든 아니면 대국민 브리핑이든 하기만 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란 특검 시작되더라도 군사재판은 정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그건 전혀. 아니 그러면은 실제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진짜 봐주기 수사하려고 각오했습니까? 내란 사건 별것 아니다. 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정도에서 그냥 윤석열 내란 수개고 여기에 주요 임무 종사를 했던 김용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끝내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뭐 저는 뭐 제가 또 그분 또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브리핑을 상식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이 문제를 어떤 기자들도 짚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고 네. 내란 특검법을 정확히 아는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군검찰이 추가 기소 및 추가 영장 청구했다 하길래 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내란 특검법을 다시 또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검찰이 지금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것, 특히 김인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자 수사에 착수했다 또는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것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원석 특검이 지금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찮은 방식으로 지금 수사의 규모나 내용을 좀 축소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괴를 같이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럼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좀 구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원석 특검 논리대로 하면은
현재 고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히 고검 그 특수본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지금 내란 사건을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예. 거기서 계속 해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쪽이 해왔으니까 그쪽이 더 신속하게 잘하겠네.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이걸 일단 최대한 알리고 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이 법률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통제를 하고 하는 거는 또 국회의 몫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대한 보고 업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제 법사위 이런 데서 그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해야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내란 특검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장을 한다면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사건을 쪼개게 하려는 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만 못하다. 관할도 좁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군 관련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상대로 내란을 도모했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조금 아니 그게 이제 주장이 예. 아니라 내란 특검 법률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검찰이 한 거 그건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특검이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